1991년 이후 러시아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러시아는 변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가난했다가 부유해졌고 과두정에서 독재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증오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체첸에서 발칸반도까지, 몰도바에서 시리아까지, 중앙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우크라이나까지 러시아는 평화보다 갈등을 선택합니다. 젤렌스키가 푸틴의 허세를 폭로했습니다. 수년 동안 크렘린은 이번 침공이 오직 한 가지, 즉 나토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들은 러시아를 서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금 젤렌스키가 그 제안을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나토 때문이라면 오늘 멈춰야 하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그 문서를 보기도 전에 평화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나토나 러시아어 사용자 보호와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 나라를 지도에서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지지자들조차도 푸틴이 협상을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짜 목표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와 관련해 한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의 조건, 아니면 조건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우크라이나의 바람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안보 보장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파트너들은 이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양자 안보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국으로부터 미국을 위한 제5조와 유사한 보장, 그리고 유럽 동료들로부터 우리를 위한 안보 보장, 또한 캐나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보장입니다. 이러한 안보 보장은 또 다른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기회이며 이것이 우리 측의 타협입니다. 이제 곧 러시아의 이에 대한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미국, 독일 간에 진행 중이던 협상회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베를린에서 열린 대규모 회의였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본 많은 유럽 지도자들에 따르면 이번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투브가 왜 지금 기대감이 이렇게 높은지, 그리고 왜 이번 협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조금 다르고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다른 누군가가 하는 말에 너무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에 맞춰 일하고 유럽과 미국 동맹이 확실히 유지되도록 노력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평화 계획은 곧 러시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 러시아는 이미 평화 계획을 받았을 겁니다. 저희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공개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시작 부분에서 모두 들으셨듯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시도를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매우 단호하게 주장해온 부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체 주장은 오직 나토의 안보만이 우크라이나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러시아가 존중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려는 이유는 미국과 유럽 파트너들로부터 나토 5조와 유사한 보장을 받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가들과의 양자 조약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나토처럼 한 나라 공격이 모두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런 5조와 유사한 보장을 받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서방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크라이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이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실제로 이 조약을 상원에서 비준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영구적인 것이 되고 대통령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1994년에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보다 실제로 더 강력한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대통령 간의 합의나 행정협정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비준을 받은 조약은 미국 외교 정책에서 훨씬 더 영구적입니다. 그 이유는 조약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6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3분의 2에 해당하니까 확실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상원과 미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하려는 이유는 행정부 내에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도네츠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수지 월스와의 아주 의미심장한 베니티 페어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그녀는 행정부 내 많은 전문가들이 푸틴이 도네츠크만 얻어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평화가 아닌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인터뷰에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인용문도 있습니다. 그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서 통제 중인 모든 것을 넘기는 여러 제안을 했으나 푸틴은 우크라이나 20% 이상을 포함한 이런 평화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행정부 내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이 전쟁을 지켜본 사람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푸틴의 행동을 보면 그는 평화나 동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공 첫 며칠 동안 러시아 탱크들이 키이우를 향해 진격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없었다면 푸틴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차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탱크들이 수도로 향했다는 사실은 초기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목표에서 끔찍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 유럽 지도부는 오랫동안 이것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유럽 안보 위협을 인식합니다. 최근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나라들이 왜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는 러시아가 침공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고 발트 3국도 나토에 가입한 거예요. 진짜로 이런 방어 우산을 갖기 위해서죠. 이제 만약 이것이 논의 대상이 아니거나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안전 보장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해요. 그것들은 그냥 서류나 약속일 수는 없어요. 실제 병력과 실제 역량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거든요. 도네츠크 지역이 푸틴의 최종 목표가 아님을 알아야 해요. 도네츠크를 차지하면 요새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하려고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른 지역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역사에서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이제는 역사에서 배워야 해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우크라이나에게 돈바스 포기 압력이 많았어요. 특히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그 스물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그 땅이 자국 방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땅은 요새 벨트로 불립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떤 공격도 방어하기가 매우 쉽고 자연적인 방어선이 있으며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방어선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활용해 러시아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만약 러시아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다음 지역, 즉 우크라이나의 다른 주요 도시들까지 이어지는 땅은 기본적으로 평지이기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이 다음 지역을 점령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도네츠크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을 내주기 원하지 않고 푸틴은 협상에서 그 지역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 즉 요새의 지대를 차지하려면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 명의 러시아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푸틴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 발언으로 이끕니다. 방금 스웨덴과 핀란드가 왜 나토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으셨죠? 그들은 2022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푸틴을 나토 최고의 영업사원이라 부릅니다. 그는 침공을 계속해 다른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매우 소름 끼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1997년 국경선 복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스웨덴이 나토를 탈퇴하길 원하고 핀란드가 나토를 탈퇴하길 원하며
폴란드도 나토를 탈퇴하길 원하고 발트 3국 역시 나토를 떠나길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두의 믿음과 같습니다. 푸틴은 소련을 재건하고 싶어하고 한 걸음씩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확실합니다. 저희는 2021년 12월에 미국과 나토에 제출한 제안들이 여전히 완전히 유효하며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 또는 출발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21년 12월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제안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발토닌 씨는 이 제안들이 유럽 안보에서 10년간의 진전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저는 그녀가 직접 이 제안을 듣길 바랍니다. 이것이 유럽 안보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 이 상황에도 유럽은 러시아와 대화하며 우크라이나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맵비합니다. 독일 총리는 크리스마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루 휴전을 추진 중입니다. 영상을 틀기 전 모두에게 한 가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세계에서 마지막 나라라고 주장하고 또 서구적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러시아에게 그동안 주장해온 것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오늘과 어제 우리는 이곳 베를린에서 유럽, 우크라이나, 미국이 함께하는 공동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안들은 이제 러시아 측에 제시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까지 휴전이 성사될지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러시아 정부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내버려 두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만이라도요. 그리고 최근 몇 주와 몇 달 동안 거의 예외 없이 민간 인프라, 유치원, 병원, 에너지 공급 시설을 대상으로 한 추가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아마도 러시아 지도부에게 인간적인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적어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며칠이라도 민간인들이 이런 테러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가치를 지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계속 죽이고 싶어 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계속 죽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크리스마스에도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크렘린은 이런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고 투명하며 미국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있으면 단기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해결책을 합의 가능성보다 우선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휴전을 통해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고 전쟁을 계속할 준비를 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멈추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며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해 유럽의 평화를 보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평화만 보장된다면 나토 가입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평화 계획을 거부하는 전체 논리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평화 계획에 만족하고 유럽이 평화 계획에 만족한다면 러시아는 아마도 그 계획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원하는 평화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싸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모든 협상에 참여해왔던 인물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인과 유럽인 모두가 이 문서에 기여하는 것이 건설적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직 이 문서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아직 문서를 보지 못했지만 관련 수정안이 있다면 강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저희 입장은 이미 명확히 밝혔고 미국인들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저희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영토 문제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도네츠크 공화국 내의 비무장지대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모스크바에서 활발히 논의되었고 미국인들은 저희의 입장을 단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이후 실제로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식 옵션이 우크라이나 분단에 있어 우리 선택지가 될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미국인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영상들,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아무도 러시아 군인조차 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방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주가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검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검열되지 않은 영상을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